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 꽃입니다. 네, 김영하 작가님의 제일 유명한 작품은 살인자의 기억법이죠. 영화로도 제작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의 이유를 먼저 접한 뒤에 읽기 시작한 검은 꽃인데요. 이전에 오직 두 사람이라는 단편집이 2017년에 발매되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검은 꽃을 읽고 난 뒤에 오직 두 사람을 읽었는데요. 최고입니다. 짧은 중단편 안에 함축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소설을 쓰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검은 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배경은 1905년 대한제국.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외교권을 빼앗긴 어지러운 나라였습니다. 한 신문에 대륙식민회사라는 곳에서 일꾼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분홍이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 내용에 한인 1033명이 배에 올라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메리다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한 배에서 머물게 되는 천여 명의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육촌인 왕족 이종도의 가족들, 보부상의 아들, 군인 출신, 신부, 무당, 악사, 농민, 상인 등 당시 신분에 따른 계층이 있었던 우리나라였지만 이들은 한 배에 타고 난 뒤 모두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나 남성과 여성의 유별함,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연시되었던 권위체계가 배를 타고 가는 며칠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멕시코를 향해 가는 좁은 선박 안에서 한인들은 모두 똑같이 하찮은 대접을 받습니다. 드디어 멕시코에 도착하는데 멕시코의 거대한 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와는 달리 한인들은 여러 농장의 노예처럼 팔려갑니다. 대륙 식민회사는 한국인들을 속이고 4년간의 노예 계약을 맺었고 각지의 농장주들이 찾아와 사람들을 경매처럼 골라가듯이 데려갔고 배 안에서 나름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배산임수, 산과 바다, 강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척박한 땅 멕시코에서 처음 겪게 되는 40도가 넘는 고온의 벌판에 있는 농장. 에네켄이라는 선인장 같은 식물을 수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네켄은 저희에겐 굉장히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에네켄 이렇게 생겼고요. 겉에 가시가 있고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수확하기 어려운 작물이라고 합니다. 농장에는 원래 일을 하고 있는 마야인들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그들보다 서툴 수밖에 없었고 가시가 있고 억센 에네켄을 제대로 따지 못해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수확도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야만 겨우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김영하 작가가 여러 등장인물들을 만들어 그들이 겪었을 생생한 스토리를 썼는데요. 그래서인지 등장인물 모두가 주인공인 듯한 소설이었습니다. 그중 주요 등장인물로는 끝까지 자신이 왕실의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체면을 버리지 못하는 이종도와 그의 딸 16살 연수, 이름도 없이 고아로 자라다가 배에서 이름을 얻은 16살 김이정이 주로 등장합니다. 동갑인 둘은 배 안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으나 서로 다른 농장으로 팔려가게 되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약간의 영어를 할 줄 아는 권용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통역을 맡아 농장주와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약간의 권위를 누립니다. 카톨릭을 믿는 한국인 박광수 신부, 그의 십자가를 훔치고 끝까지 자신의 못된 심성을 고치지 못하는 도둑 최선길, 우직한 성격을 가진 군인 출신의 조장윤, 궁중에서 악사로 일했던 김옥선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신분들이 모여 있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얼굴이 모두 까맣게 탔고 일을 해도 겨우 식료품을 사 먹고 생활을 해야 해서 돈을 전혀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10페소. 노예 계약을 해지하고 벗어나려면 100페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들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항의도 하고 저항을 했지만 머나먼 타국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바랄 수 없던 한인들이었기 때문에
저항은 얼마 가지 못했고 농장 일에 차차 적응하며 4년 뒤 떠날 날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체결하였고 모국의 주권은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한제국의 여권을 간직하고 돌아갈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던 한인들에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농장을 나와 멕시코 혁명군으로 활동하게 되던 이정이 배에서 만났던 일본인 주방장 요시다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가 이정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일본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이정이 말하자 요시다가 답합니다. 언제부터 개인이 나라를 선택했지? 미안하지만 국가가 우리를 선택하는 거야. 네, 그렇게 악몽 같은 4년이 흐르고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한인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농장에서 나와 흩어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16살 소녀였던 연수는 통역사 권용준이 몸값을 대신 치러준 다음에 농장에서 먼저 나왔어요. 대신 그의 첩이 되었지만 권용준 몰래 연수가 도망칩니다. 근데 차이나타운에서 밥을 먹다가 나쁜 중국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말이 통하는 한인도 없을 뿐더러 중국인들만 가득한 그 식당에서 다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연수를 보면서 마치 제 정신마저 피폐해져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인들 중 몇몇은 하와이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때 멕시코에는 혁명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곳곳에서 정부와 싸우는 저항군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군인 출신 조장윤을 비롯한 한인 44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밀림 쪽으로 가서 자신들의 나라, 신대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사람, 계약, 민족, 국가, 심지어 슬픔과 분노까지 모두 녹여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서 시위대와 혁명군으로부터 정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대통령이 혁명군들을 샅샅이 찾아서 처단합니다. 조장윤이 세운 신대한이라는 나라도 희생이 되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에 멕시코라는 나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나라였죠. 실제 멕시코로 간 한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정말 딱합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 주권을 잃고 돌아올 나라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겪었을 걸 생각하니까 와, 너무 끔찍하네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지정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넘어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노예 계약이 끝난 후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멕시코에 있으니까 양국 우정과 협력의 상징으로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 이제 소설 읽는 내내 막 머릿속에 환하게 펼쳐져요. 이 장면들과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을 일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펼쳐지고요.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졌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소설이었고요. 김영하 작가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요거 읽어보니까 다른 책을 빨리 차근차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직 두 사람도 제가 어제 딱 다 읽었는데 옥수수와 나라는 편이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 꽃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게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